그래서 함께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스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자,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 증시 자체가 한번 하락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는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현재 지수가 거래소 한 0.5%대, 그리고 코스닥이 0.3%대 하락을 보인다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가 실제적으로 지수가 움직였던 자리대가 2730에서 60포인트라는 구간을 이번 한 주 동안 움직였는데, 조금씩 올라왔었죠. 그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2730이라는 자리대를 지지를 한번 받아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는 2743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50이라는 자리대를 어저께 올라갔었던 부분을 오후장에 회복해 주느냐 이 부분인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도가 이어진다가 되죠. 어제도 장 마감 무렵에 이제 IT에 대해서 매도가 확대되는 모습으로 마감됐는데, 오늘도 아침에 외국인들이 IT에 대해서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IT를 제외하면 그 외적인 쪽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제 오늘 선물 쪽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좀 나타난다는데,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제 어제까지가 순 매수 규모를 8,800계약까지 만들었다가 이 부분은 오늘 오전에는 6,000계약이 넘는 매도를 했다가 지금 좀 축소가 된다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내려왔던 이유가 외인들의 매도란 부분과 프로그램이 강하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5%까지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도분이 나타났다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베이시스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반등이 더 나타난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자체적으로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거래 대금이란 부분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늘어가는 모습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장중에는 1218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1215원 전후에서 등락을 보인다 됩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점이 하향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하락폭 대비해서 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게 반복이 된다,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이제 상단 자리, 최근 들어서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상단 자리대를 돌파하는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현재 중국은 0.9%대까지 올라오고요. 미선물은 0.3%대 강세를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란 부분을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도란 부분은 IT에 국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는 거고, 프로그램 매도가 시총상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적인 쪽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가 되는 거고, 오늘은 이제 또 리오프닝이 또 오랜만에 또 움직인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뭐 항공주가 저가 항공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와, 그리고 화장품 역시 반등이 나오고 카지노 그리고 내수 유통 일부가 강세 뛴다 되죠. 그리고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강세를 뛰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엔터주 역시도 이제 뭐 계속해서 콘서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2760에서 70이라는 포인트가 마지막에 박스권 상단 매물대 구간이 되는데, 이 가격대를 넘어가기 전에 한 차례 정도 지지테스트를 테스트하고 간다? 이 정도 생각해도 문제없는 눌린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대비해가지고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월요일날 낮게 출발했다가 바로 반등을 했었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의 종가 자리대가 2730포인트 전후였는데, 이건 선물지수고요. 다시 종합주가 지수로 갈게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요 구간이었던 거죠. 요 구간에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월요일날 낮게 출발했다가 이 날때 회복시켰고, 화, 수, 목 조금씩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아침에 잠깐 디테스트를 받은 자리가 2730포인트 전후. 그러니까 실제로 2730에서 2770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강한 자리인데, 이 라인대 조금씩 소화하다가 오늘 한번 밑꼬리 달고 지지테스트 받았다 되죠. 그러면 오후장에 다시 2750포인트 전후에서 마감을 시켜주느냐,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라인대를 이제 올라탄다가 되면은 주간 기준으로 2750이라는 자리대를 안착하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 상단에 대한 돌파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오늘 외인들이 630억 정도를 매도하고요. 프로그램이 요 근래 4거리 동안에
외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그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에서 오늘 금융투자가 들어왔던 물량의 한 40% 정도 현재는 출회가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더 나오느냐 부분은 베이시스가 더 악화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 현재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물량은 635억이 된 거죠. 거래소 전체적으로는. 근데 그 중에서 IT 쪽이 1770억을 판다 되죠. 그 나머지 1000억 정도는 그 외적인 쪽에 들어온다 되는 건데, 항공을 비롯해서 금융이라든지 운송장비, 통신, 그리고 화학 서비스, 나머지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즉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IT에 대한 매도만 있다가 되는 거지, 그 외적인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뭐 한 차례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한번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의 매수가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거래대금의 증가를 시켜주면은 위쪽에 대한 돌파 기대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한번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가 될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그동안 시장을 받쳤던 만큼 한 차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을 상당히 잘 소화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운영력으로서 얘기하는 기준이 있는 매매 보도록 하죠. 현재 현대건설을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 1% 정도, 어저께 이제 다시 그 48,000원대 올라왔다가 지금 47,000원대 이런 계속 지지가 되는 케이스인데, 현재는 거래량 없이 오늘 한 1%대 정도의 하락을 보인다 됩니다. 그 다음에 OCI가 오늘 이제 하락이 역시 1% 정도 나타난다는데, 여전히 거래 대금이 없죠. 그래서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박스 거래 하단 자리 때 지지는 거의 동일한 케이스고요. 오늘 이제 넷마블이 하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현재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현대두사 인프라코어, 편입한 이후로 매수가 이해해서 아직까지 움직인다 그러는데, 현대두사 인프라코어는 손절가가 6,5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6,520원을 건들고 현재는 1% 정도 하락, 거래량 없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다음 이제 LS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왔다가 오늘 약보합 정도 되는 그림이고요. 근데 현대위아는 현재 뭐 소폭의 약보합 정도 나타나면서 뭐 무난하게 현재 숨고르기 매물 소화한다 되는 케이스. 그다음에 삼성증권도 역시 현재는 보합권의 등락으로 나타난다 되고, 현대제철도 오늘은 이제 어저께 좀 상승을 나타냈다가 오늘은 현재 1단 8% 정도 하락한다 되면서 48,000원 전후, 매수가 전후에서 다시금 왔다 갔다 한다 정도 있죠. 역시 하락거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편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HMM이었죠.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하려는 목표 가격 자체가 28,300원에서 29,000원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저점은 28,300원 만들어주면서 이 중간 마디를 기준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7,300원이었고 목표가 31,800원 이렇게 된다. 이제 매수를 기대했던 가격대에 진입을 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편입을 한 HMM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HMM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인 조정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 20% 이상의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실적 자체는 뭐 여전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강세를 띄울 때 중간에 한번 쉬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우선 지지가 된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 동의를 하게 되는 거고, 단기적인 목표는 이 가격대 정도를 단기 목표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종목군 중에서 넷마블 한번 보도록 하죠. 넷마블이 이제 어제 대비했을 때는 거래량의 증가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거래량 자체는 여전히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넷마블은 계속해서 이 10만 7천에서 11만 3천원 자리대에서 박스 거래 흐름을 보여준다는데, 조금 더 길게 늘어진다 되겠죠. 그래서 11만 3천원 자리대를 넘어간다 될 때는 이제 윗자리에 대한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되는 위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더 이어간다 정도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 돌파 지지를 받는 과정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난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현대두산 인프라코를 좀 보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을 잡았던 자리대가 요 라인대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단 자리 중간 마디에서 우리가 진입을 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박스권의 하단 자리 때 다시 왔는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좀 흘러내린다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손절가는 뭐 당연히 지켜야 되고,
이 라인대에서 이제 지켜주고 반등을 좀 더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현재는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을 이제 최종적으로 볼 때 시장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건 전혀 없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상단 자리를 돌파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 상승폭이 약했던 것도 있지만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대부분 제거된 상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인들 수급인 그 부분인데 이 부분도 현재는 IT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들어온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이 앞서 생각해 보면 환율이 1244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1205원까지 6원대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1227원까지 갔다가 다시 1208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1218원을 고가를 만들고 또 내려온다 되니까 점점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1205원짜리 밑으로 1200원까지 깨지는 과정을 잘 나오면 다음 주 정도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2750에서 70이라는 박스권의 상단 돌파 전망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단매 장세 대형주의 해답을 주고 계신 깡세 인사이드. 오늘 공략할 종목 HMM 나왔습니다. 매수 진입했다는 관점, 가격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발표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밤 12시까지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10명까지 풀리게 됩니다. 이번 2주 시행 이후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확진자가 10%에서 20%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 치명률이 낮다는 점에서 앞으로 리오픈이 가속화될 거라는 기대감들 관련주에 또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보셨는데요. 확인해 보신 내용 중에 참고하실 정보가 있으셨나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전장은 여기까지고요.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